안녕하세요, 호돌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한다.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빨리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말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바로 삼성전자 풀 매수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굉장히 짧게 굵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라는 것은요, 더욱더 작게 만들수록 칩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5나노미터 공정이 아니라 3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서 칩을 더욱더 작게 만든다라는 뜻은 이제 더욱더 성능이 좋은 칩을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공정을요, 경쟁사 TSMC보다 먼저 도입하면서 더욱더 작은 칩을 먼저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네. 그 다음에 고객사도 더욱더 빠르게 들여올 수 있겠네. 수주전에서도 이길 수 있겠네. 주가도 이제 크게 오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땠습니까? 실제 수주전에서는 TSMC가 물량을 싹쓸이 하다시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그다지 반응이 없습니다. 주가 왜 안 올라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주가가 안 오르지? 왜 삼성전자가 TSMC한테 밀리지? 자, 이에 대해서 사실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한 대략 6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남의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이 파운드리 사업이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사업 대비 대략 25%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전체 사업이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모두 다 포함해서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남의 칩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사업 중에서도 이 3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서 칩을 만들어주는 경우는 또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사업은 삼성전자 전체의 10%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나노미터 공정은 또 10%야. 그러면 실제로는 삼성전자 전체 사업 대비는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아직은 비중이 적은 사업이라는 것이죠. 자, 이 3나노미터 공정은요, 삼성전자가 고객사의 칩을 만들어줄 때 가장 최고 성능의 칩들, 성능이 정말 좋은 녀석들에 한해서 쓰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가장 최고 성능의 칩들을 많이 만들어줄수록 3나노 공정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이 3나노미터 기술이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큰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메모리 사업에서의 실적 역성장을 메꾸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먼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공정 도입은 분명히 환호할 일은 맞아요. 하지만 아직은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서 하나의 성과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당장 주가가 크게 튀어오를 만한 변수까지는 아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어야만 좀 더 살펴보실게요. 자, 3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바로 대형 고객사 확보 실패라는 점입니다. 애플, AMD, 인텔 같은 대형 메이저 고객사들이 삼성전자의 이 공정을 채택하지 않고 TSMC로 갔다라는 뜻은 이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경쟁력이 아직은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특히 애플이요, 너무나 까다롭기로 유명한 고객사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하루 종일 괴롭히기로 유명한 고객사거든요. 근데 그러한 애플이 TSMC의 3나노미터를 먼저 점 찍었다라는 뜻은 아무래도 TSMC의 수율 확보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봤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고객사들이 TSMC로 먼저 갔고 삼성전자는 중국 고객사들을 먼저 맞이한 상황이고요. 아직 우리가 알 법한 유명한 고객사는 없지만 다만 이제 미국의 퀄컴이 혹시 니네 공정 빈자리 남으면 우리가 예약할게, 예약 정도 먼저 걸어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얘기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메이저 고객사들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TSMC를 선택했을까요? 자, 여러분, 사실 3나노미터 공정이라는 표현은 마케팅 용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를 더욱더 작게 만들수록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칩 내부의 직접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칩의 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쇼핑을 하시는데 쇼핑 카트 안에 사고 싶은 물건을 잔뜩 담아요. 그런데 카트가 점점점 꽉 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건을 더욱더 조밀조밀하게 구겨 넣어야겠죠. 그래야 물건을 더욱더 많이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도체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반도체 칩을 쪼개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구조물들이 조밀조밀하게 잔뜩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수십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칩에 더욱더 많이 만들수록 칩의 성능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를요, 더 작게 만들어야 하나의 칩 안에 더욱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조밀조밀하게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칩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5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 때보다 3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서 더욱더 작게 만들 때 더욱더 칩 안에 트랜지스터를 조밀조밀하게 배치할 수 있고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들만 보면 TSMC의 5나노미터 공정과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공정의 이 트랜지스터 밀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최신 공정이 TSMC의 5나노미터 구형 공정이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아직까지는 고객사들이 좀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이번 3나노미터 공정에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GAA라는 새로운 공법이 아직 반도체 업계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공정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공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조 비용까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새로운 공법이다 보니까 수율도 과연 잘 나올까?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러한 공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플이 어떻습니까? 야, 삼성전자한테 3나노미터 공정을 이용해서 칩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라는 뜻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돈은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TSMC의 제조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많죠. 만약에 삼성전자의 트랜지스터 밀도가 굉장히 좀 TSMC보다 부족하거나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TSMC를 한 번에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보적인 후공정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가 더 좋은 성능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 칩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전공정을 굉장히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전공정을 잘해서 칩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근래에는 후공정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새로운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후공정만 잘해도 전공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요, TSMC에 비해서 후공정 기술이 여전히 거의 5년 가까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은 TSMC가 후공정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전공정도 잘해, 수율도 잘 뽑아, 가격 경쟁력도 높아. 그런데 후공정까지도 잘하니까 또 추가적인 칩의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어. 바로 이러한 기술 격차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TSMC 대비 구형 기술을 이용해서 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후공정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3나노미터 공정을 강조하더라도 고객사들이 잠깐 솔깃하다가도 또 후공정까지 고민을 하게 되면 여전히 TSMC로 갈 만한 그런 요인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공정에서의 상세한 기술들은 추후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상세하게 또 풀어드리도록 하고 또 새로운 이슈들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가장 최고 성능의 칩들은 후공정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데 아직은 삼성전자가 TSMC 대비 기술이 좀 많이 뒤처진 관계로 대략 한 2세대에서 3세대 정도 뒤처져 있는 관계로 역시나 아직은 경쟁력이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계의 보수적인 생태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여러분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평양냉면 매니아들은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딱 그 냉면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거기만 가고 또 거기서만 먹고 이처럼 고집하는 냉면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도체도 맛집 탐방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애플 같은 고객사들 입장에서요, 새 칩을 만들 때 유명한 맛집, 내가 맨날 가던 그 맛집을 계속 찾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결국 TSMC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번에 새로운 공정을 TSMC도 내놨고 삼성도 내놨어요. 그럼 이번에 이 새로운 공정, 누가 수율을 잘 뽑을까? 누가 더 공정이 좋을까? 누가 더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어줄까? 자,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들 기업을 평가하게 되냐면 기존에 얼마나 잘 해왔어? 레퍼런스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도체 칩이라는 녀석들이 이 칩의 특징으로 인해서 칩을 모두 완성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서야 불량이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항상 검증된 고객사, 불량이 없었던 고객사를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들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이 반도체 생태계에서의 어떠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한데, 이번 단순히 3나노미터 공정 하나만으로는 이러한 편견을 바로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TSMC의 수십 년치 레퍼런스를 단 한 번에 뒤집기에는 여전히 무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TSMC가 독보적으로 갖추어 온 디자인하우스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을 대하는 편의성, 즉 고객사와 갖추어 온 소통 창구,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내가 유명한 냉면 맛집을 항상 갈 때는, 내가 원래 평소에 다니던 그 맛집은 대기표를 뽑는 시스템이었어, 대기표를.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냉면집을 한번 가보니까 대기표를 뽑는 게 아니라 맛집 어플을 이용해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야. 캐치 테이블 같은 복잡한 어플을 써야 돼.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새로운 냉면집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무언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태계들이 굉장히 설계와 제조 공정 간에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고객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요인이 당연히 더 많다. 그래서 3나노미터 한 가지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일단 6가지 이유 정도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제가 지금 드린 6가지 이유만 딱 들어보시면 마치 부정적인 것만 있고 삼성전자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TSMC를 이기기 매우 어려울 것만 같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왜 3나노미터 공정 도입, 이 기사만 보고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3나노미터 성과가 앞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성장할 큰 발판이 될 거란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파운드리 산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2등의 자리를 기존처럼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많은 현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는요,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막 시작 단계나 다름이 없어요. 남의 칩을 만들어주는 이 파운드리 사업 자체는 지금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TSMC와 대적할 만한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 내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력이 35년이나 된 기업을 지금 이만큼 따라온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이 가능성이, 앞으로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다. 다만 파운드리 한 가지만 보고 지금 섣불리 주식을 풀매수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산업 내에서 공든탑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려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전혀 노심초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과거에 디램 시장이 그랬든 이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세계 기업이 파이를 잘 나눠먹기만 해도 충분히 삼성전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여기에서 더욱이 3나노미터 공정을 먼저 도입했듯이 무언가 새로운 기술을 하나 둘 계속해서 먼저 들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1등 기업인 TSMC의 점유율을 점점 뺏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아래의 링크 익명 설문지로 의견을 전해주시면 또 영상과 글로 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